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끝나기는 끝나려나 봅니다. 시간은 갑니다. 4분 남았습니다. 3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도 큰 이변 없습니다. 그대로 부진한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47%의 하락입니다. 34포인트 오늘 하루 만에 이 정도 내주면서 2276.51포인트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월간 기준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7% 넘는 낙폭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8월, 9월 증시가 안 좋아서 10월에는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400선 중반에서 시작을 했던 증시 어느덧 2270선대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월간 기준 3% 하락할 때도 힘들다 했는데 이번 달에는 더 밀렸네요. 2배 넘게 밀렸네요. 7.63% 정도 크게 또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개월 연속해서 밀리는데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간절함 더욱더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힘들죠. 현재는 2.85%까지 오늘 장중 저점을 더 낮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마치게 되면 한 21포인트, 하루 만에 21포인트 정도 내주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35.60선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동안 반등했는데 반등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거기에 추가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왜 힘들었는지 숫자를 보니까 더 와닿네요. 코스닥 월간 기준으로 12% 밀렸습니다. 지수가 12% 밀린 건데 이달 시작할 때 830선대였고요. 지금 730선, 한 달 만에 100포인트를 내주게 됩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60개월, 120개월이네요. 120개월 이동평균선 딱 여기에서 맞닿아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양시장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거래 마치면은 120개월 선 이탈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52주 신저가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보시면은 한 260여 개 정도 52주 신저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상승은 500여 개에 그치고 있고요. 하락 종목이 1,900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별 뉴스 있는 종목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코아스 그리고 아시아나 IDT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은 경남제약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위니아 개별 뉴스 있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회생계획과 관련해서 위니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워트라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종목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약이 올랐다고는 한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빈대가 또 확산이라고 하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빈대 얘기가 뉴스가 좀 나오고 요즘 뭐 럼피스킨 상당히 좀 여러모로 방역도 그렇고 구멍이 뚫려 있는 요즘입니다. 반면에 좀 좋은 쪽은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주들은 막판까지 상승세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1%대 급등이고요. 아모레지도 10% 정도의 상승권. 아시아나 IDT는 어제 있었던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다음 달 초순까지 이사회 재차 일어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아모레 그룹주들 여전히 재료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시세 연속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도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대로 또 약세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현재 구간대 큰 폭의 하락 한 5%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10월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지나간 10월을 잊어버리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월이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를 꼼꼼하게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그런 실수들 그리고 그런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계기로 삼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올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1월, 12월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 상심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시아 증시 흐름 보면서 조금 더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면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만 이렇게 크게 밀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는 올랐습니다. 좋았습니다. 간밤에 참고로 미증시도 나란히 3대 지수 1%대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었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자체적으로 뉴스 있습니다. 오늘 BOJ 있는 날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했었는데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경우에 1% 이상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이 금리를 조절해 왔었는데 지금 상단이 1%였는데 그 이상까지도 열어두겠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과 비슷한 간접적인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정책 기조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일본 증시 장 초반엔 마이너스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부분도 선반영이 됐고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미증시 흐름 따라갔는데요.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0.6%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3만선 위에서 흐름 나타냈는데요.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0.53% 오름세 나타내면서 3858.85엔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0.5% 이 정도 올랐고요. 다음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이슈 있습니다. 경제지표 나왔는데 안 좋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 발표됐는데요. 49 라인대가 나왔습니다. 기준선이 50이죠. 그래서 50을 하회할 경우에는 경기 위축 국면인데 예상치도 50을 좀 넘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중국 경기 빨간불 재차 확인이 됐고 상해 종합지수 현재 0.12% 하락합니다. 그래서 3017.79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0.77%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1.63% 비교적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야간 선물도 요즘 들어선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야간 선물이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조금씩 저점을 낮췄습니다. 나스닥이 한 0.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1에서 0.6% 3대 지수 야간 선물 나란히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환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시면은요. 장 초반에 1,340원대 출발했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환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분석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좀 등락이 있기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하락으로 거래 마쳤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증시 하락하는데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하면은 더 심란했을 텐데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네요. 40전 정도 제한적으로 하락하면서 1,350원 50전에 오늘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를 때는 살살 오르다가 내리니까 바닥으로 꽂아버렸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투심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버렸던 오늘장이었는데 급락으로 마무리된 화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낙폭도 제법 나왔죠. 1.41%를 밀어버렸는데 32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종가상으로 2277.99포인트, 2300선은 다시 이탈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가 괜찮았습니다. 2322포인트까지 출발선에서 찍어줬는데 문제는 그 뒤로 계속 밀렸죠. 오후까지 꾸준히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2시 반쯤에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2273포인트로 저점 나왔고요. 그 저점 부근에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역시 계속 팔자세 보였고요. 기관도 매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관도 7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이었고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개인은 3,4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일단은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도 가장 크게 내려갔던 건 여지없이 조기 목재였습니다.
영풍재지가 오늘 또 하한가가 터졌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하한가죠. 이달 초에 5만 원 근방에 있던 주가가 이제는 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업종지수 급락을 또다시 이끌게 됐는데 오늘 종이 목재 업종 6% 넘는 거대한 낙폭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기계 업종 여기 속한 한미반도체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프라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 모두 크게 밀리면서 여기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낙폭이 오늘 4% 넘게 확인이 됐죠. 4.1% 내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철강 금속 업종 역시나 포스코 쪽에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철강 금속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4%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의료정밀이 3.2% 그리고 운송 장비까지도 2.5%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지수 하락 속에 역시 방어적인 성격, 보험업종 정도 좀 빛났습니다. 유일하게 1% 넘는 상승이 연출됐죠. 1.28%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섬유의복업종, 여기는 오늘 의류주들의 주가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0.7%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운수창고업종, 오늘은 항공주들의 강세죠. 특히 아시아나 쪽에서 이 화물 사업의 매각 이슈 등 급등을 이끄는 요소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 밖에 음식료품 업종이 0.2%대 올랐고요. 통신업종 0.03%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삼성전자의 실적 3분기 영업이익이 77% 급감입니다만 그래도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 오히려 이쪽에서 낙폭이 훨씬 뚜렷했죠.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장 전장 대비 0.5%대 밀리면서 66,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하이닉스가 2% 넘게 밀었습니다. 2.35% 뚝 떨어지면서 116,3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문제는 오늘도 역시 2차전지였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조금 올려주나 싶다가 하루 내려가니까 아예 크게 밀어버리면서 또다시 공포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52주 신저가 썼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거의 또 5% 가까이 급락이었죠. 38만 5,500원까지 내려갔고요. 아래쪽에 LG화학 보시면 LG화학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적어서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죠. LG화학 1% 밀림인데 그쳤습니다. 44만 원의 종가 나왔고요. 삼성 SDI 반면에 이쪽은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죠. 5.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42만 5,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여기는 더 무섭죠. 홀딩스도 거의 5%를 크게 밀어버리면서 40만 원도 이제는 위태로운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97% 약세죠. 41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가보시면요. 퓨처엠이 25만 원 밑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거의 8% 가까운 굉장한 낙폭이 연출이 됐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그래도 7% 넘게 내렸습니다. 23만 6,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마저도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보시면 낙폭이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전지에 비해서 적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려 6거래일째 하락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보시죠. 현대차가 전작 대비 1.6% 밀리면서 16만 9,700원, 이제 17만 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기아도 보시면 1.5% 밀었습니다. 7만 6,9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 아래쪽에 현대 모비스까지 보시면요. 모비스도 역시 하락에 동참하는 흐름이었죠. 1.4% 내려갔습니다. 20만 8,500원에 종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에서 현재 가장 기대감이 큰 두 가지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차전지는 최근에 급락을 거듭하다가 올라서나 싶더니 또 급락을 연출하게 된 거고요. 이 반도체 쪽은 잘 버티고 버텨주다가 결국 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둘 다 내려오니까 시장의 기운이 참 많이 빠졌는데요. 먼저 2차전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밤 테슬라의 급락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당 2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 2차전지 투심도 요동쳤습니다. 일단 특히 거래소에서 익숙한 소재 관련 대표주들 모조리 급락이죠. 지금 보시는 거래소의 종목들,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상반기에는 대단한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입니다. 모조리 급락이죠.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요. 금양과 사마전자, 코스모 신소재부터 TCC 스틸, 사마 알미늄까지 모조리 이쪽에서는 적어도 5%, 많으면 10% 가까이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로 소재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EV 첨단 소재나 엔캠 이런 종목들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여기 장비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장비주들을 보시면 하나기술부터 윤성 FNC 그리고 A프로와 M플러스 다들 익숙한 장비 종목들이죠. 6에서 8%가량 모조리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주들 보겠습니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약세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거래소 종목인 한미반도체 그리고 KC텍 이런 종목들이 고점권에서 잘 버텨주다가 오늘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나란히 7%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넥스트칩 같은 종목도 선방에 주다가 오늘장 느닷없이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넥스트칩 14% 넘게 급락이죠. 14,000원까지 정확히 종가가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이름이 비슷한 TSE와 TFE 낙폭이 또 뚜렷하게 확인됐죠. TSE는 무려 11% 넘게 뺐습니다. TFE도 7% 넘게 내려가면서 3만 원 간당간당해졌고요. 그리고 기판업체인 TLB도 마찬가지였죠. TLB 거의 9%를 크게 내려가게 되면서 22,950원에 장 마쳤습니다. 이 밖에 지난 여름 무렵이었죠. 클린루브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몇 배나 올렸던 종목 KN솔 그리고 전공정 장비의 대표 종목인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잘 버텨주다가 오늘장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텔레칩스 6.8% 빼면서 2만 원대 위태로워졌고요. 두산 테스라도 6% 가까이 급락 나왔습니다. 44,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흘만의 하락 마감인데요. 이쪽 급락입니다.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2.7% 밀리면서 포인트로도 21포인트를 뺐습니다. 코스닥의 종가는 73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와 똑같죠. 시작할 때 759포인트로 올라가나 싶다가 그 뒤로는 뭐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역시 2시 반에 저점이 나왔고요. 그때 734포인트 그리고 낙폭을 약간 줄이는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매도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이상, 기관이 1,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 개인만이 홀로 2,6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닥도 역시 2차 전지의 폭락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7% 안팎으로 크게 밀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0만 원대 다시 이탈했고요. 에코프로 이제는 60만 원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62만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포스코 DX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적이었는데 문제는 LNF죠. 이쪽은 또다시 52주 신저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13만 원이 무너질까 봐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려 8%가 넘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급락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반도체까지 같이 급락이 나왔다는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로봇주 레인보 로보틱스가 오늘도 상승하는 반면에 반도체주인 HSP가 거의 8%가량 밀어버리는 모습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순위가 뒤바뀌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더 내려가 보시면 리노 공업도 확인이 되죠. 리노 공업도 오늘장에서는 크게 내려가면서 클래시스의 자리를 내줬습니다. 리노 공업의 종가는 6.5% 내려가면서 13만 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시면요. 오늘장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할까요? 쇼핑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 바로 화장품주들과 의류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죠. 화장품주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거래소 종목들 가운데서는 아모레 쪽이 강했고요. 나머지는 윗골이 꽤 달았죠.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가 10% 안팎의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나머지는 2%대 오름이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 특히 급등이 나왔죠. 이 뷰티 스킨이 17%, 2만 원대 위로 갔습니다. 코스나인이 15%대 급등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 밖에 윗골이 꽤 달았지만 청담 글로벌과 마녀공장, 그리고 코리아나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뚜렷한 강세 속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의류주도 역시 연말 쇼핑 시즌은 기대감인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한세실업이 9% 급등 마감이 됐고요. 영원무역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 5%대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이 8%대 크게 올리면서 3,800원의 장을 마쳤고, 화승엔터프라이즈 3% 가까운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